반갑습니다. 토목시공기술사 합격하는 방법,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처음 마음 먹으시는 분들은 계층이 다양하죠. 시공회사에 계시는 분들, 공직에 계시는 분들, 감리하시는 분들, 설계회사에 계시는 분들, 군인 신분, 나이층도 다양합니다. 조금 젊은 층, 중년층,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특성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기술사 합격해야 될 목표도 조금, 목적도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단 한마디로 기술사 공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합격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멋진 합격한 사람 말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찾으러 다닙니다. 학원으로도 슬쩍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공부한다. 합격한다. 공부는 어떻게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술사 공부할 때 저는 혼자서 하려고 마음 먹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학원 광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공과 무슨 공과 학원에서 이 기술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합격한 지가 59회 때 합격했습니다. 59회 때. 아주 오래전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술사 강의를 하신 분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두 분이 있는데, 건축 쪽에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토목 쪽에 한 분이 계십니다. 건축 쪽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서울에 또는 부산에 큰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식사도 한두 번 같이 해본 적도 있고요. 토목은 서울에 강남 쪽에 양재동 쪽에 유명한 토목기술사 학원이 있습니다. 두 분은 기술사계에서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죠. 이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했고 지금도 현업에 종사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대구에 있는 학원에서 이분에 대한 강의를 듣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무작정 갔죠. 자, 그러면 이분은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암기 비법, 쪽집게 문제, 예상 문제, 기술사 합격 잘하는 방법, 특수 비법,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공부 방법 또는 기술사 준비하는 방법. 비근한 예로 첫 번째, 자기 집에 가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라. 여기다가 책상도 이렇게 준비를 해라. 아주 편안한 의자도 이렇게 하나 준비해라. 그리고 여기다가 에어컨도 달아라.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참고 서적을 많이 봐라. 그래서 그때 당시 학원에 가니까 참고 서적 리스트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걸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하니까 라면 박스에 한 5박스 정도 책이 왔어요. 그렇다고 그 책을 다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공부할 때 참고로 이렇게 두고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암기 비법이나 이러한 쪽집게 문제라든가 예상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은 항상 이런 공부하는 요령,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기술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늘 자랑 삼아 기술사 시험 한 번만에 합격했다고 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2번에 걸쳐 합격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험을 치러 갔는데 58회 때인가 제가
기술사 공부를 아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원도 안 다니는 상태에서 한번 볼펜 하나 들고 서울에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지금은 지방에서도 시험을 치지만 과거에는 서울에서만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딱 가니까 서울에 무슨 공고에서 시험을 쳤는데 첫 시간에 문제 하나가 있는데 콜드 조인트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 중에 제가 아는 단어라고는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콜드 조인트라는 문제를 하나 골라서 약 한 5분, 10분 정도 걸쳐서 제대로 쓰지는 못했고요. 그냥 생각난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왜 시험장에 갔느냐? 과연 시험장 분위기는 어떻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가 오고, 시험 답안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으니까 답안지도 구경 좀 해볼 겸 겸사겸사 그 분위기를 한번 보러 시험을 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한 5분에서 10분 시험을 치고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나와야 되겠죠. 눈치 보이더라고. 전부 다 열심히 적고 있는데 혼자 나오려니까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쭈삣쭈삣 하면서 답안지를 이렇게 제출하고 조용하게 교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학교 운동장을 늠름하게 가로질러 못 나오고요. 교실 뒷문을 해서 담장을 따라서 천천히 정문 쪽으로, 나는 시험 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볼일 보러 온 사람처럼 해서 가방이 없으니까 볼펜만 하나 들고 갔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빠져나와서 열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포항에 있는 뭐 건설회사에 있을 때인데 그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죠. 나는 시험 치러 가면은 그래도 몇 문제 아는 문제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전혀 명탕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덜컥 겁이 났죠. 기술사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기술사 공부한다고 어디가 소문은 내놨는데 큰 소리는 쳤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라디오 광고에서 이 학원 광고를 하기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따지지 않고 바로 등록을 하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니까 주로 강의했던 그 본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입문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째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공부방을 준비해라. 책상을 크게 준비해라. 참고 자료를 구입을 하라. 그리고 매일 공부를 해라. 하루에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은 합격을 한다. 그리고 요령을 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를 해라. 기술자답게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합격해라. 이론과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할 수가 있다.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강의 들은 그 스승님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주 그분이 고맙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분 덕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다음 시험에 가서 59회 때 합격을 했습니다. 강의는 약 한 3개월 정도 안 들었습니다. 3개월 미만 강의를 듣고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 번 떨어지신 분들의 어떤 고충을 잘 몰라요. 그렇다고 쉽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좀 제대로 공부하면 오히려 그게 지름길이다. 빨리 가는 길이다. 요령 찾고 기법 찾으면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아무리 요령 기법 찾아도 안 됩니다. 만약에 기술사 시험을 암기를 잘해서 요령이 좋아서 기법이 좋아서 합격한다면은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초등학생들한테 이것을 줘가지고 암기를 시켜서 시험 치러 가면 기술사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합격 못하죠. 왜? 이거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도 필요하고 공학적인 개념도 필요하고 시공 경험도 필요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집합이 돼서 논문을 썼을 때 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비법이나 이런 기법들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 그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농담 있죠. 냉장고가 있다. 냉장고 속에 코끼리 넣는 방법. 이런 냉장고가 하나 있었는데 이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여기에 코끼리가 있다. 코끼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콧구멍이 2개 있고 이렇게 상하 이빨이 나오고 이렇게 큼직한 발이 이렇게 2개 있고 여기 뒤에도 큼직한 발이 있고 이런 꼬리가 이렇게 있겠죠. 눈이 이렇게 있고 코끼리 귀는 엄청 크죠. 이렇게 발입니다. 이렇게. 자, 이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느냐? 단순하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기숙사 합격하는 방법. 공부 시작한다. 공부 열심히 한다. 합격한다. 농담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을 한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방해를 많이 합니다. 저 친구 딴짓 하네. 저 친구 일은 안 하고 공부만 하네. 막 뜯어 말리죠. 주변에서. 무슨 기술사 공부 오늘 한잔하고 내일부터 하지.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다 잘 안 되면은 추석이 다가온다. 아, 이번 추석 쉬고 하지. 명절이 다가온다. 구정이 다가온다. 연말이 다가온다. 아, 금년에는 넘어가고 내년 1월 1일부터 내가 공부 시작해서 1년 안에 합격한다. 이렇게 여러 번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합니다. 또 포기했다가. 중요한 것은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시작하고 바로 공부해서 합격한다. 교사님은 합격하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다른 사람은 떨어지고 내가 합격하면 되는 거죠. 나는 합격, 다른 사람은 불합격. 이런 개념으로 하셔. 그럼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합격할 때까지 하는 거죠. 합격할 때까지 하면은 그냥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합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기술사 공부하는 방법, 합격하는 방법 이야기해 준다 그러놓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느냐. 그만큼 기술사 공부는 특별한 요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강조드려보면은 공부하는 방법은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저돌적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학원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뭐 올리고라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어떤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만은 나 자신이 이렇게 했고 내가 기술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학원도 다니고 인터넷 자료도 보고 뭐 참고 교재도 봅니다. 그래서 학원 등에서 해주는 역할은 뭔가 하면 약 한 19% 정도밖에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이런 산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경로는 다양하게 있겠죠.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가능하면 좀 단기간으로 단코스로 짧은 코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학원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정도. 그래서 이 가이드 역할은 약 한 20% 정도. 결국은 등산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죠. 나 자신이 등산을 하는 거지. 강사가, 학원의 강사가 등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도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서진우라고 합니다. 본명은 서진우가 아니고 요거는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가명으로 이렇게 서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저는 건설 관련 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처음에 입사한 곳이 한국수자원공사. 과거에는 산업기술개발공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개인 회사에서 쭉 근무를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하도급 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지하철 1호선, 2호선. 한국수자원공사 입사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하천댐 건설 감독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도 해보고 전문업체 소장도 해보고
지하철 공사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은 감리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는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진명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술사는요,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한 이후부터가 중요합니다. 합격하고 나셔서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기술사 합격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토목 분야뿐만 아니고 건축 분야, 그 다음에 건축 설비 분야, 소방 분야, 다양한 장르, 우리 건설 쪽에서 하는 다양한 파트의 공부를 저는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한 이유는 재밌어서. 여러분들 기술사는요,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일만 했죠. 서류를 만지고 일을 시키고 내역을 따지고 일만 했지. 정말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대학 졸업한 이후에 기술적으로 내가 어떤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술을 공부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합격의 목표보다는 나 자신의 어떤 공학적인 지식을 더 추가로 내가 습득한다는 개념하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공부가 되게 재밌습니다. 재미를 느끼고 나면은 기술사 합격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령, 뭐 암기 기법, 뭐 특수한 어떤 그 타인의 서브노트 이런 거 너무 찾지 마십시오. 기껏해 한 1% 정도밖에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서브노트 구하러 다니죠, 솔직하게. 누가 잘 합격한 사람 잘 쓰는 노트는 내가 그대로 공부해서 합격하겠다. 자, A라는 사람이 이런 서브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브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브노트 만드는 과정은 많은 공부를 해서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고 나머지 내가 빠른 속도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든 것이 서브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고생한 이 모든 과정을 겪지 않고 요것만 달랑 해서 내가 합격을 해보겠다. 어불성설이죠. 쉽지 않습니다. 한 개 뭐 구합니까? 4개, 5개 구해가지고 이 서브노트가 산더미처럼 쌓이죠. 그래서 기술사 교재는 몇 개 삽니다. 이렇게 서너 개 사다 보면 이게 책상에 이만큼 쌓여가지고 엄두가 안 나죠. 공부 시작도 하기도 전에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뒤적거리다가 한숨만 푹푹 쉬다가 너무 많네, 어렵네 하고 또 포기하고 또 한 3년 뒤에 또 해야지 하고 하다가 또 포기하고 이러다가 10년 갑니다. 10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때 20년 전에 기술사 공부 시작해서 아직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포기했기 때문에 합격 못하는 겁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면 어느 순간에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바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귀찮고 힘드니까. 그러고 나서 말이 많습니다. 기술사 가진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아, 저 기술사에서 봤자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요, 기술사 합격하고 나면요, 많이 알게 됩니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알게 돼요. 기술사 합격하고 나면은. 그런데 감히 합격도 못한 사람이 합격한 사람 보고 실력이 있니 없니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핑계가 많습니다. 아, 나 기술사 별로 필요 없다. 없어도 대충 먹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항상 마음속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죠,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근데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은 아예 처음부터 기술사 공부 시작하지 말든지 시작하면 합격을 해야 됩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은 합격할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이 약 한 80%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등에 가시면 이론과 시공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론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시공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적인 이야기를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노가다 30년 이상 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사 공부에서 제1장부터 해서 한 14장까지
토공 토질, 연약지방, 사면 안정, 토리벽, 옹벽, 댐 하천, 항만, 터널, 교량, 공정관리, 공사관리, 계약 한 14개 파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항만 등은 그냥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저건 뭐 시공하면서 항만 갈 일이 없었으니까. 터널을 해봤습니다. 댐 해봤습니다. 토공이나 이런 건 기본이죠. 도로 해봤고, 교량 해봤고, 사면 처리 해봤고. 하천, 저는 하천 공사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댐이나 하천이나 비슷하니까 해봤다 치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참고 자료나 세미나 자료나 시공 사례를 보고 경험할 수가 있고요. 요즘 시절이 좋아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죠. 쉐릭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은 실제 시공 사례 동영상 등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정보를 우리는 인터넷에서 접할 수가 있지만 과거 저희들 공부할 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로 하는 전화 모뎀이 있었어요. 야후. 지금 야후 잘 없죠. 지금 뭐 다음이나 뭐 네이버 이런 거 많이 쓰고 구글 이런 거 쓰지만 과거에는 야후가 전화 모뎀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그 점을 보태면 한 장면만 바뀌는데 5분씩 걸립니다. 지금처럼 뭐 강 케이블이라 그럽니까?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빠르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그러고 인터넷 환경이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40대 때는 그런 인터넷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엄청 좋아진 시대죠. 그래서 결론은 나 자신을 믿어라 이야기고, 자 그러면은 이런 기술사 공부하는데 어떤 주의사항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 인터넷에 가보시면은 기술사 강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학원도 많고 기술사 강의하는 쪽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누구한테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주의사항은 학원을 너무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원. 제가 합격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러한 기술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는 공부하는 방법을 전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공부했던 2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고집하면 안 되겠죠. 물론 공학이 변질되는 건 아니고 뭐 같습니다만은 그때보다도 공부한 사람의 수준이나 이것들이 엄청나게 업이 됐어요.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사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어려워요. 기출 문제도 많이 쌓였고요. 지식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부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던 수학들이 저희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들이 지금은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나온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대학 나온 저희들 세대에서 초등학생 수학을 보면은 못 푸는 문제가 많답니다. 그만큼 애들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중고등학교 수학은 말도 할 거 없고요. 저희들 대학교 다닐 때 뭐 공업 수학이 배우던 내용들이 중고등학교 수학에도 나오고 그런답니다.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어요. 기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하시는 분들도 과거 문제에서 계속해서 진화시켜가지고 더 꼬탈스러운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데 과거에 머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변화된 내용들, 추세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공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직도 학원 등에서 과거 20년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는 이렇게 변화된 것을 가지고 어떤 참신하게 이 변화된 어떤 흐름을 타면서 또 강의하는 곳도 있고요.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고지것들 학원을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판단하에 어느 쪽이냐, 이곳이냐 이곳이냐, 이곳이면은 뭐 별표 5개, 이곳이면 별표 하나 정도 되겠죠. 전혀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도움 분명히 됩니다만은 가능하다면 어차피 시간 투자하는 거 제대로 된 곳에 가서 제대로 투자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합격한 사람의 서브노트나 말을 너무 따라가지 마라. 도움은 될지언정 전부 다는 아니다. 그 다음에 요령 위주, 쉽게 하는 방법, 쪽집게 문제 이런 건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80%를 좌지우지한다. 합격에 있어서. 나머지 것들은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가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쓰면 합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부의 큰 원칙은 뭔가 하면은 토목, 시공, 기술사는 토목 관련 공학적인 이론이 무조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이론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많은 것을 쓸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거 제가 중요한 이론 몇 가지를 나중에 소개할 겁니다. 그러한 어떤 이론적인 무장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셔야 된다. 자, 시공 경험.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간접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간접적인 경험을 얻으시면 됩니다. 직접 다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논문 자료나 인터넷이나 또는 시공 사례집 등을 이렇게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논문 쓰는 문장력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이건 요령을 하는 거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논문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항상 A4 답안지 용지에다가 또박또박 쓰면서 여러분들은 논문을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시면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 그대로 안 나옵니다. 항상 문제가 변화되어 가지고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어라. 시작부터 해라.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은 다양한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론은 합격으로 갈 수밖에 없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제가 거창하게 토목시공기술사 합격하는 방법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하라, 공부하라, 합격하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기법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뭐 의문사항이 있다든가 그 이론적으로 잘 모르겠다든가 이런 거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제가 또 모르면 저는 또 공부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저라고 다 아는 거 없습니다. 저는 가진 무기라고는 아직도 현장에 있다. 아직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요거 하나 저희 무기입니다. 저는 나름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 석박사 아닙니다. 저는 대학원 다녀본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실무에 필요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된 거지 어떤 논문 쓰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석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닙니다. 저는 감리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좀 강사, 요거는 인정이 되는 강사 입장입니다. 저 석박사 학위 없습니다. 교수 아닙니다. 저는 강사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전달해 있어갖고는 누구보다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외장 하드죠. 기억장치 속에다가 지금까지 제가 기술사 합격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 전부 저는 워드를 쳐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 저는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느냐? 재밌으니까. 또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쭉 정리한 자료를 열어가지고 제가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어떤 공학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찾아서 현장에 접목시키기도 하고. 저는 늘 습관처럼 기술사 합격한 이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구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어떤 하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솔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혹시 기회가 닿으시면은 저와 같이 기술사 합격할 수 있는 그 길까지 같이 한번 가보시기로 하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술사 합격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